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하루라는 시간 안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조이스는 바로 그 엄청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작품의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거대한 질문이죠. 한 사람의 모든 기억, 슬픔, 사랑, 불안, 이 모든 걸 대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딱 하루, 1904년 6월 16일, 조이스는 더블린이라는 도시를 무대로 아주 평범한 한 남자의 24시간을 따라가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험합니다. 이 소설의 중심에는 두 인물이 있어요. 한 명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사는 아버지고요. 다른 한 명은 정신적인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젊은 예술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아버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계속 맴돌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소설의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의 하루를 따라가 보죠. 겉보기엔 정말 평범한 아침인데 사실 그의 내면은 아주 복잡한 생각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블룸의 아침은 바로 이렇게 시작돼요. 한쪽에서는 희미한 오주명기가 난다는 양고기 콩팥을 준비하는 뭐랄까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 펼쳐지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내의 외도를 암시하는 편지 때문에 깊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바로 이 평범함과 불안함의 기묘한 공존, 이게 바로 율리시스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감정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아내 몰리가 소설에서 본 메템프시코시스라는 단어의 뜻을 물어봐요. 좀 어려운 단어죠? 블룸은 이걸 환생이라고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식을 뽐내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블룸의 하루 동안 죽음, 기억, 그리고 관계의 순환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계속 반복될지를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룸의 가장 깊은 슬픔이 드러납니다. 그날 오후에 친구의 장례식에 갔는데 거기서 태어난 지 11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들 루디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 슬픔은 그의 하루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 특히 아내 몰리와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에게로 넘어가 볼게요. 젊고 아주 지적인 예술가 스티븐 디덜러스입니다. 스티븐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블룸의 그 애틋한 슬픔과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에게 아버지는 감정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지적인 탐구의 대상에 가깝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버지와는 갈등을 겪고 있으니 사실상 정신적인 고아나 다름없는 거죠. 국립도서관에서 스티븐이 아주 복잡한 자기만의 셰익스피어 이론을 펼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셰익스피어 자신이 바로 햄릿에 나오는 아버지 유령이다. 왜냐? 아내의 배신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문학 비평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스티븐 자신의 깊은 고뇌가 그대로 투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에게 역사는 아일랜드의 암울한 과거이면서 동시에 그를 짓누르는 개인적인 과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 악몽이 계속해서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죠. 자, 다시 블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더블린 거리를 헤매는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도시의 구경꾼이면서 동시에 어딘가 섞이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블룸의 하루는 정말 수많은 스침과 만남으로 채워져요. 이런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 그의 호기심 많고 또 연민 가득한 성격이 드러나죠. 그는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더블린이라는 도시의 혈관을 따라 흘러갑니다. 이 장면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한 술집에서 블룸은 광적인 민족주의자, 시민과 마주치게 돼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공격받는 상황에서 블룸은 증오에 맞서 보편적인 사랑을 외칩니다. 이건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율리시스의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악명 높은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제임스 조이스의 그 유명한 의식의 흐름이라는 실험적인 문체 속으로요. 우몬드 호텔바에서 블룸이 음악을 듣습니다.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왜 혁명적이냐면요. 기존의 서술 방식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었던 인간 정신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머릿속 기억, 감각, 불안 이런 것들이 아무런 논리적인 순서 없이 한데 마구 뒤섞이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단 15분 동안 노래 한 곡이 어떻게 블룸의 내면을 산산조각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부의 사건과 내면의 불안이 꽝! 하고 충돌하면서 그의 생각은 더 이상 논리적인 문장이 아니게 돼요. 그저 소리와 감각의 날카로운 파편들로 변해버리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블룸의 머릿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겁니다. 언어의 규칙은 무너지고 소리와 이미지가 서로 마구 뒤엉키기 시작해요. 보일러의 마찰 소리가 징글징글 블룸의 머릿속을 헤집고 언어는 이제 의미를 잃고 그냥 음악이자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이 문장은 노래 가사와 블룸 자신의 감정이 하나로 완전히 녹아든 결과물이에요. 블룸이라는 자기 이름과 피다라는 단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 속에 그의 깊은 우울함이 담겨 있죠. 이것이 바로 의식의 흐름입니다. 마침내 하루 종일 평행선을 달리던 두 개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공경에 처한 스티븐을 블룸이 발견하고 도와주죠. 비록 정말 짧은 만남이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찾는 아들을 만나는 이 상징적인 장면은 소설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룸은 스티븐에게서 아들 루디의 모습을, 스티븐은 블룸에게서 자신이 찾던 어떤 지적인 이해자의 모습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블룸의 이 독백은 하루 동안의 긴 방황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음을 요약해줍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이 끝났다고 해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그의 아내 몰리의 의식이 막 깨어나려 하고 있거든요. 결국 율리시스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하루 속에 실은 한 사람의 우주 전체가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의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